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흔히 상가에서 얘기하는 상가 권리금과 상가 권리금에 대한 분석을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상가라는 것은 보통 흔히 얘기하는 상가 건물이 되어 있어서 구분된 구분상가와 일반 주택과 혼재된 상가주택에서 상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통상 권리금이 발생하는 것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상가가 주체가 된 상가 건물에서 구분상가의 권리금을 갖다가 많이들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상가의 권리금에 대해서 권리양도 계약서를 쓰고 쌍방이 인수자와 임계자 입장에서 양수도를 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권리금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신문지상에도 여러 번 사고가 난 기사가 있었고 기사화되지 않은 많은 사건들이 하루에도 우리나라에서 몇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명동 부동산에서 상가를 중개하면서 상가에 대한 임대차 중개는 어려운 점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권리금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금이 실질적으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합일선, 합치된 금액을 책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받는 사람은 가능한 한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주려는 사람은 불확실성 때문에 가격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부동산 중개인들은 중간에서 적정한 추의 저어를 달아서 조정을 합니다. 그 조정이 100% 맞는다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험 측상 이 가계가 권리금의 형성과 권리금 가격의 변동 유형을 보아서 흔히 얘기하는 가계를 파는 매도자와 그 가계를 인수하는 매수자 간의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권리금을 보통 2015년 5월 13일 날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비품, 영업상 노하우뿐만 아니라 점포의 위치에 따른 유무형적 의 가치가 포함된 일종의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는 만료될 때까지
상가 권리금의 거래를 통해 새로운 임차인과 영업적 성과에 따른 일정한 보상부터 기지급한 권리금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좋은 취지로 도입된 제도지만은 실제 이로 인해서 상가 권리금을 받는 법과 상가 분석에 대한 차이, 서로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있으며 더러는 이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한 대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는 여기에 대한 권리금에 대한 책정과 권리금에 대한 조정을 늘 고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매도인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한번 팔고 나가면 그만이고, 매수인은 계약기간 또 갱신을 통해서 매수인이 나가는 데까지의 기한 동안에는 그 권리금을 보장을 받고 또 회수를 할 수 있는 영업 기회를 가짐으로써 만족을 하게 될지, 또는 불만족스러운 결과로 본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인계를 할 때 자기가 준 권리금에서 증액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상당히 감액이 되어서 나가게 되면은 장사 헛하고 흔히 말하는 대로 망해서 나가는 영업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금에 대해서 제시된 조건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 권리금을 주고받는 건물이 국가 소유 건물이 아닐 것, 점포의 크기가 3,000평방미터 이내,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태, 3개월 이상 연속된 연체 사실이 없는 것,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확보된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과의 신규 계약을 임대인이 거절한 경우에는 상가 권리금을 받을 방법과 분석에 대한 소송이 진행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가 권리금을 주고받는데 그 상가 권리금의 종류를 찾아보면은 상가 권리금의 종류로서는 장사의 노하우를 가지고 사업체를 잘 운영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브랜드를 만들었다면 영업권리금을 사업하는 공간에 인테리어 비용을 해두었을 때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시설 권리금과 자리가 좋은 공간에 찾아가고 있다면 입지의 프리미엄으로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바닥 권리금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업 권리금과 시설 바닥 권리금을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가 권리금을 받는 법과 상가 분석에 대한
부동산 관계 법에 의한 재판의 판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이것이 상가 권리금을 주고받는 기준이라는 법 조항이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 권리금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책정을 하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금 양도 계약서를 잘 쓰셔야 임대차 기간 동안에 영업을 하셔서 발생한 이익과 들어오실 때 주신 권리금의 증액 여부에 따라서 그 점포 상가를 운영하셨던 점주의 희노애락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법률적인 문제 또는 권리금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 언제든지 전화를 해주시면 출장을 가거나 전화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디 상가 권리금의 적정을 기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양도인과 양수인의 모든 사람의 행복을 얻을 수 있게 전문 직업인 공인중개사로서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